은하들은 모여서 은하단을 이루고 은하단은 모여 초은하단을 이룬다고 했었죠? 이런 은하들은 우주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요? 골고루 퍼져 있을까요? 어느 한 지점에 모여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주 속 은하의 분포를 조사하면 우주의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우주의 구조를 찾아낸 최초의 과학자는 허블의 법칙으로 유명한 허블이에요. 그는 우주에 있는 은하들의 전체적인 분포를 조사했죠. 허블의 관측 결과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당시에는 우주가 어느 방향으로나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균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허블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발견한 거죠. 즉, 어떤 곳에는 은하가 많고 어떤 곳에는 은하가 거의 없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1938년 윌슨산 천문대의 치비키는 여러 개의 은하가 때를 지어 모여있음을 알아내고 이것을 은하단이라고 했어요. 그 후 은하가 아니라 은하단이 우주의 기본 단위가 되었죠. 그리고 1950년대 프랑스의 드 바쿨러는 또다시 은하가 큰 규모로 보아도 균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여러 개의 은하단이 모여 초은하단이 우주의 기본 단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특히 우리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국부 은하단으로부터 2억 광년 거리에 있는 모든 은하단들이 하나의 초은하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국부 초은하단이라고 불렀어요. 1976년 그레고리와 티프트는 머리털 자리 방향에 있는 커다란 콤마 은하단이 어떤 초은하단을 이루는 은하단 중의 하나임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초은하단과 국부 초은하단 사이에 있는 아주 넓은 지역에 은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이렇게 넓은 지역 중에 은하가 하나도 없는 곳을 빈 공간이라고 불러요. 또 훗날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커크너와 예일대학교의 웨물러 그리고 윌슨산 천문대의 스캐터는 목동자리 방향에서 길이가 2억 5천만 광년이나 되는 거대한 빈 공간을 발견했어요. 이로써 우주는 은하들이 밀집해 있는 초은하단과 그것들 사이에 은하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빈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천문학자들의 관심은 우주에서 초은하단과 빈 공간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쏠렸어요. 그것은 우주에 대한 지도를 그리는 프로젝트였죠. 이 문제에 처음 도전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스와 후크라였어요. 그들은 애리조나주 홉킨스산 천문대에 지름 1.5m 반사 망원경을 이용하여 30분의 한개꼴로 은하를 찾아 1978년부터 2년간 지구로부터 3억 광년까지의 3차원 우주지도를 그렸어요. 1989년 하버드 대학교의 갤러와 허크라는 6억 5천만 광년까지의 3차원 지도를 그렸죠. 그들의 지도에는 새로운 결과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린 우주지도에는 공 모양의 거대한 빈 공간이 많이 나타나 있던 것이죠. 이 공 모양의 빈 공간을 거품이라고 불렀어요. 따라서 우주는 공 모양의 거품들과 거품과 거품 사이에 있는 초은하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은하는 거품의 주변에 달라붙어 있는 구조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또한 그들은 길이 5억 광년, 폭 2억 광년, 두께 500 광년의 거대한 지역에 수만 개의 은하가 밀집되어 있는 구조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지역을 그레이트 월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레이트 월은 바로 이 대규모 구조에서 거품과 거품 사이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주에 있는 초은하단과 거대한 빈 공간의 존재는 신기하게 보이죠? 우리는 우주 공간의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물질의 밀도가 매우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 물질의 분포가 매우 높은 지역은 그 지역의 밀집된 질량이 다른 은하를 만류 인력으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거대 중력체라고 부르죠.
그리고 거대 중력체 주변의 은하는 거대 중력체의 강력한 중력에 당겨서 속도를 갖게 되어요. 이 속도는 허블의 우주 팽창에 의한 은하의 속도에 비하면 작은데 이 속도를 은하의 특이 속도라고 불러요. 1970년에 카네기 연구소의 루빈과 포드는 은하의 특이 속도를 최초로 관측해냈어요.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 은하의 특이 속도는 초속 600km이고 우리 은하는 이 속도로 사자자리 방향을 향해 끌어당겨지고 있다는 것이 관측되었어요. 왜 우리 은하가 사자자리 방향으로 끌어당겨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은하에서 사자자리 방향에는 거대한 초은하단인 바다뱀 켄타우루스 자리 초은하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초은하단의 중력에 의해 우리 은하가 특이 속도를 갖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만일 이 초은하단이 우리 은하를 끌어당기는 것이라면 이 초은하단 중심에 있는 은하의 특이 속도는 0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바다뱀 켄타우루스 자리 초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은하도 우리 은하와 같은 방향으로 특이 속도를 갖고 있었고 더군다나 우리 은하의 특이 속도보다도 더 컸어요. 이것은 우리 은하의 특이 속도를 주는 것이 바다뱀 켄타우루스 자리 초은하단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죠. 즉, 이 초은하단을 넘어서 큰 질량을 가진 거대 중력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문이 있었어요. 우리 은하에서 사자자리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에도 아주 큰 페르세우스 물고기 자리 초은하단이 있었지만 이 초은하단은 우리 은하를 별로 끌어당기지 못하고 바다뱀 켄타우루스 자리 초은하단 넘어 거대 중력체는 우리를 그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죠. 큰 페르세우스 물고기 자리 초은하단은 우리 은하를 별로 끌어당기지 못하고 바다뱀 켄타우루스 자리 초은하단 너머의 거대 중력체는 우리를 그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거대 중력체가 보이는 부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큰 질량을 가진 암흑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이리하여 우주의 구조에 대한 의문은 암흑물질의 도입으로 해결되었죠. 은하를 이루는 별의 운동과 은하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해보면 관측을 통해 측정한 질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곤 해요. 다시 말해 어떤 전자기파로도 관측되진 않지만 중력을 통해서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물질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를 바로 암흑물질이라고 해요. 이런 암흑물질은 우주 총 물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번 시간 배운 것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활동은하란 무엇인가요? 활동은하란 보통의 은하가 일생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방출하고 있는 은하를 말했었죠. 2번,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퀘이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과학자들은 퀘이산은 젊은 은하에서 발견되는데 그 은하들의 중심부에는 태양 질량의 1억 배나 되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댔죠. 이 블랙홀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강력한 빛을 뿜어냈었고요. 이런 퀘이산은 성간물질이 풍부한 두 개의 은하가 충돌했을 때 만들어진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했어요. 3번, 우주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우주는 은하들이 밀집해 모여있는 초은하단과 그것들 사이에 은하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빈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4번, 우주지도에서 거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989년 하버드의 켈러와 후크라는 6억 5천만 광년까지의 3차원 우주지도를 그렸었죠? 그들이 그린 우주지도에 공 모양의 거대한 빈 공간이 많이 나타나 있었는데 그곳을 바로 거품이라고 했었죠? 2008년 11월 25일 영국과 미국의 천문학자들은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데 큰 기여를 하게 돼 새로운 은하를 발견했어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의 중간 단계로 잘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생성이 멈춘 은하였죠. 이 은하는 붉은 나선 은하라 명명되고 이 발견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소개되었어요. 이 붉은 나선 은하는 나선팔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원 은하처럼 붉은색을 띠어요. 보통 푸른 나선 은하에서 별들이 나이를 먹으면 나선팔이 없어지면서 붉은 타원 은하가 되는데 말이죠. 이런 기형적인 은하는 과학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우주는 넓고 아직 우리가 파헤치지 못한 신비가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우주의 비밀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 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